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Q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Q의 경우에는 배열보다 오히려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이 그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배열을 여기에서는 그냥 크기가 뭐 5인 아주 작은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Q로 쓴다면 Q에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12라는 데이터를 삽입을 했다면 뭐 맨 앞에 이렇게 삽입이 되겠죠. 당연히 뭐 반드시 맨 앞에서부터 삽입해야 된다는 뭐 건 아니지만 딱히 또 다르게 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를 삽입했다면 12가 맨 앞에 들어갈 거고 또 Q에 내가 5를 삽입했다면 5가 들어갈 거고 7, 8, 9를 연이어서 삽입했다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Q에서 맨 처음 삽입된 애가 프론트고 맨 마지막에 삽입된 애가 리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리어인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택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삽입이 되면 이쪽에서 삭제가 되니까 사실은 스택이 항상 이렇게 자랐다가 다시 이렇게 줄었다가 자랐다 줄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랐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 방향에서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세 번 연속해서 DQ 그러니까 Q에서 삭제하는 연산을 했다면 이제 맨 앞에 12부터 삭제가 되겠죠. 5가 삭제되고 7이 삭제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지금 리어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을 하려고 보면 문제가 여기가 배열의 끝이니까 더 이상 이쪽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이제 어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배열이 꽉 찼으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깔끔하게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배열 리알로케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어레이 리알로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열에는 빈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만큼 앞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다만 리어가 배열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리알로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해결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환형 배열 혹은 원형 배열, 뭐 서큘러 레이, 서큘러 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서큘러하게 다시 이렇게 끝에 도달하면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2를 sab입하면 2는 이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삽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여기가 지금 Q의 프론트고, 그러니까 이 8이 지금 Q에 가장 먼저 들어온 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리어가 됩니다. 2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애니까. 그러니까 프론트와 리어가 꼭 반드시 프론트가 리어보다 왼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렇게 서큘러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예를 들어서 3과 4가 삽입이 된다면 여기에 3이 들어가고 여기가 리어가 되고 여기에 4가 들어가고 여기가 리어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리어고 여기가 프론트인 이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4번 연속 삭제를 했다면 프론트가 8이 삭제되고 9가 삭제되고 2가 삭제되고 3이 삭제되고 이런 순서로 삭제가 되면 프론트와 리어가 동시에 얘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DQ를 하면 이제 프론트와 리어가 이런 상황이 되는 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큘러 어레이를 이용해서 Q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열로 이렇게 이제 Q를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면 일단 역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스택을 배열로 구현했을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일단 이제 헤더 파일은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때와 똑같은 헤더 파일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이 제공해 주는 기능은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배열로 구현하든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든, 그래서 우리가 구현 파일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역시 struct q 타입을 우리가 하나 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 q를 배열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의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택에서 마찬가지로 컨텐츠가 배열입니다. 물론 이제 컨텐츠를 우리가 배열로 선언하지 않고 그냥 포인터로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 배열 자체도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와 리어라는 두 개의 정수형 변수가 필요하겠죠. 이제는 프론트와 리어가 배열에서의 인덱스이니까 둘 다 정수형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택에서는 우리가 사이즈라는 변수를 따로 두진 않았는데, 사실은 스택에서 사이즈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가 아니라 배열의 크기였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이름을 스택에서 이름을 살짝 좀 그렇게 짓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했는데요. Q에서 사이즈는 이제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컨텐츠의 크기는 capacity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capacity가 배열 컨텐츠의 크기이고 사이즈는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terminate 함수나 getSize 함수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때와 완전히 동일하고, 그 다음에 create에서는 이제 우리가 적어도 emalloc 두 번 해줘야 되겠죠. 한 번은 이 struct q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서 그것을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struct q 타입 안에는 다시 content라는 우리가 동적으로 할당받아야 되는 배열이 있어야 되니까 q.content를 다시 emaloc으로 할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프론트를 0으로 리어를 -1로 해줬는데 왜 리어를 -1로 해줬을까?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프론트와 리어의 적절한 초기값을 선언을 해주고, 사이즈는 0이고 capacity는 init capacity인데 이 코드에서는 init capacity를 우리가 100으로 해줬죠. 그 다음에 destroy는 이게 이제 Q 안에 다시 컨텐츠가 또 동적으로 이렇게 할당된 배열이니까 먼저 이 배열 부분을 free 해주고, 그러니까 free q.content를 free 해주고, 그 다음에 이 q가 가리키는 q 객체를 free 해주고 이렇게 해준 거고, make empty는 그냥 q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q를 뭔가 쓰다가 이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냥 q를 비우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free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q를 초기 상태로, 즉 사이즈가 0이고 프론트는 0이고 리어는 -1로, 그러니까 이 q.content는 그냥 두면 되겠죠. q.content 배열은 어차피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 프론트와 리어의 값만 초기 값으로, 그리고 사이즈만 0으로 리셋 시키면 텅 빈 Q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Q가 empty냐라는 것은 사이즈가 0이냐, Q가 full이냐는 사이즈와 capacity가 같으냐를 보면 되겠죠. 이제 in Q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Q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차 있다면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리어입니다. 그러면 Q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것은 항상 리어 쪽에 넣는 거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그러니까 먼저 리어의 값을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의 리어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써주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만약에 현재 Q가 full 상태라면, 현재 Q가 꽉 찼다면 그때는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reallocate 함수를 호출해서 배열의 크기를 키워주고, 이 reallocate 함수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Q가 꽉 차진 않았다 그러면 먼저 리어의 값을 1 증가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현재 리어가 이 배열의 맨 마지막이라면 그러면 그냥 1 증가시키면 이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이 리어가 다시 처음에 0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어의 값을 1 증가시키고 만약에 1 증가시켰더니 배열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다시 0으로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한 줄의 코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리어를 1 증가시키고 커패시티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어의 값을 1 증가시켰을 때 커패시티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 커패시티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이 커패시티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요 연산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유일한 경우는 현재 리어가 커패시티 마이너스 1이어서 1을 더했더니 커패시티랑 같아지고, 그런 경우에 커패시티로 나누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맨 끝에 돌아왔을 때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우리가 이 나머지 연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뭐 프로그래밍에서 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서큘러하게 끝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어떤 그런 로직을 구현할 때는 우리가 늘 이렇게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둘 만한 그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리어를 1 증가시켜 주는 걸로는 안 되고, 1 증가시켜 준 후에 커패시티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q.contents에 q.real 자리에 이 데이터를 써주면 inQ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를 inQ했으므로 Q의 사이즈가 1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Q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DQ의 경우에는 현재 프론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DQ의 경우에는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를 리턴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 자체는 한 칸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프론트의 경우에도 역시 이렇게 전진하다가 이 배열의 끝에 도달하면 다시 0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사실은 그냥 1을 더해주는 걸로는 부족하고, 1을 더한 후에 그것을 커패시티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에 도달하면 다시 0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먼저 현재 Q 프론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result라고 하고, 프론트는 한 칸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하나를 우리가 삭제할 것이므로 Q의 크기는 1 줄이고, 그리고 result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사실은 이제 요런 연산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 서큘러 큐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세 줄로 쓰는 게 귀찮다고 해서, 현재 여기가 프론트입니다. 그래서 프론트를 이렇게 프론트 플러스 1 커패시티 나누기 커패시티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 f-1을 리턴해주는 이런 실수를 사실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f 값을 1 증가시키기 전에 먼저 현재 프론트에 있는 데이터를 보관해 놓고 f 값을 1 증가시키고 리턴해 주는 게 이제 뭔가 군더더기처럼 느껴져서 f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f-1의 값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것은 물론 실수죠. 왜 그러냐면 f가 단순히 1 증가되는 게 아니라 다시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 f가 이렇게 증가시켰더니 f가 0이 돼버리면 이건 0 빼기 1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을 할 때 이렇게 f 빼기 1 퍼센티를 커패시티로 나누어서 얘를 리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f가 0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을 커패시티로 나누은 나머지가 되는데, 이게 수학에서는 이렇게 음수에 대해서도 나머지 연산이 물론 적용이 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퍼센티지 연산자는 비연산자가 음수일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이게 음수이면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 서큘러 큐를 구현해 놓은, 그러니까 이 이제 책 같은 걸 찾아보면 어떤 식으로 구현을 많이 하느냐면, 이제 이렇게, 물론 그것은 이제 저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해보면, 보통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리어는 마지막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도록 만들고, 프론트는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의 바로 한 칸 앞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가 아니라 첫 번째 데이터보다 한 칸 앞을 가리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DQ 연산을 조금 더 간명하게, 그러니까 먼저 F는 F 플러스 1 퍼센티지 커퍼시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턴, 그러니까 컨텐츠 F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를 먼저 한 칸 전진시키고 이 자리에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그러면 이 F는 프론트는 항상 실제 데이터의 한 칸 앞을 가리키니까 이 자리는 사실은 이 데이터는 이제 큐에 없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간명한 이런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은 이제 뭐 요것과 얽힌 아주 작은 얘기들이 조금 더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Q가 empty이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뭐 이런 문제, 이런 이제 아주 그 작은 문제들하고 관련해서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렇게 Q를 이렇게 하나의 구조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특히 Q 안에 이렇게 현재 Q 안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따로 이렇게 킵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 사실 너무 얘기가 질질 끌어지니까, 그냥 그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이 Q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서큘러 Q에 대해서 C 언어로 서큘러 Q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들의 코드들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씩 이렇게 약간 그 다른 점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프론트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도록 할 거냐, 아니면 첫 번째 원소의 바로 앞자리를 가리키도록 할 거냐,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피크는 뭐 그냥 Q 프론트에 있는 데이터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이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reallocate가 남았는데, 이 Q의 reallocat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리스트로서 배열을 사용할 때의 reallocate보다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reallocate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크기가 2배인 배열을 할당받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똑같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배열이 컨텐츠였다면 우리가 크기가 2배인 새로운 배열을 할당받아서 일단 PMP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원래 배열에 있던 데이터들을 이 새로운 배열로 이제 복사를 해와야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배열 리알로케이션을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배열의 첫 번째 데이터를 이 새로운 배열의 첫 번째 자리로, 이렇게 원래 있던 순서대로. 그런데 Q에서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Q에서는 이제 어디가 현재 Q의 리어고 어디가 프론트인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프론트에서부터 리어까지는 데이터가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Q에서는 어떤 경우에든 프론트에서 리어까지는 빈칸이 없이 데이터가 꽉 차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서큘러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가 프론트고 여기가 리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가 배열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 프론트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리어까지 데이터가 꽉 차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리알로케이션을 하게 되면 배열의 크기가 2배로 커지는데, 그리고서 그대로 원래 있던 순서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카피를 해버리면 여전히 여기가 리어고 여기가 프론트인데, 이제는 프론트에서 리어까지 데이터가 꽉 차 있지 않고 프론트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빈칸이 잔뜩 나오고 다시 또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의 상태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할 때 조금 다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간단하냐? 그냥
데이터를 복사해 오는 순서를 프론트에 있는 데이터부터 이렇게 프론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데이터를 여기 제가 녹색 화살표로 그려둔 그런 순서로 데이터를 복사한 후에 이렇게 복사한 후에는 무조건 프론트는 맨 앞, 리어는 마지막 데이터를 이렇게 프론트와 리어 변수 값을 리셋해주면 그러면 이제 데이터도 그대로 복사가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순서도 프론트에서 리어까지 유지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포문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j라는 변수를 하나 더 써서 j를 원래 q의 프론트를 j라고 하고 여기를 j라고 하고 우리가 복사해야 될 데이터의 개수는 어차피 사이즈개입니다. 그래서 for문은 i equal 0에서 사이즈까지 우리가 복사해줄 데이터의 개수가 사이즈개니까 다만 i가 0일 때 우리가 tmp i로 복사해올 데이터는 컨텐츠 i가 아니라 컨텐츠 j입니다. 그러니까 j번째 데이터를 0번 자리로 그러고 나면 i도 1 증가되고 j도 1 증가되겠죠. 그런데 j는 단순히 1 증가되는 게 아니라 j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 배열의 끝에 도달하면 다시 0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j는 그냥 단순하게 j++가 아니고 j는 1을 증가시킨 후 현재의 커패시티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그림과 같은 이 그림에서 녹색 화살표로 표시된 그런 순서로 데이터들이 복사됩니다. 이렇게 복사하고 나면 이제 이 배열 컨텐츠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q 컨텐츠를 프리시켜주고 그러고 나면 무조건 프론트는 0으로 리어는 사이즈 마이너스 1로 0에서 시작하니까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배열 컨텐츠를 tmp를 이제 q 컨텐츠로 해주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 새로운 배열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주고 커패시티는 2배가 됐으므로 커패시티의 값을 2로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우리가 리알로케이션을 해야 합니다.